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제가, 명리학과, 서양 심리학과의 접점을 찾는 그 방송을 좀 시도해 보겠다고 커뮤니티란에도 올렸고, 저번에 이제 3대 심리학자 프로이트하고 유용이랑 아들러의 전반적인 특성을 설명드리면서 론칭을 했는데, 이제 제대 본격적인 첫 번째 방송으로 아들러의 심리학과 그다음에 명리학과 어떤 부분이 비슷하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어떤 철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의 책을 보면 표현하는 언어나 문화의 영향으로 살짝 다른 어떤 표현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할 수는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되게 뭐가 통하는, 그분들도 느끼는 어떤 게 비슷할 거고, 근데 그게 영어냐 뭐 독어냐, 그 사람들이 뭐 유럽 어떤 좀 개방적인 문화권에 있냐, 조금 폐쇄적인 문화권에 있냐, 그런 데서 자랐냐의 차이지, 대부분은 하나로 뭔가 통하는.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우주의 원리나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계속 연구하는 그런 인문학자들이기 때문에 되게 비슷하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제 언어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100% 정답은 인문학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막 오버하고 전 또 너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리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시도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시도라고 생각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소수지만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제가 왜 말을 횡설수설 너무 비판하지 말으시라는 지금 약간 방어병을 치고 있습니다. 아들러 책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책 하나를 정해서 그냥 그 책에 나와 있는 챕터별로, 그것도 이제 제가 막 정리를 한다고 처음에는 정리를 제대로 딱 일목요연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철학이나 심리는 다 이렇게 뭔가를 정리하기가, 그거에서 그냥 중간중간 제 눈에 띄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제가 명리에서 녹일 수 있는 부분에 접점을 찾고, 자칫 또 딱딱해지고 재미없을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실수도 하고 덤벙대지만, 조금 분위기를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인간 이해라는 아들러의 이 책을 챕터별로 나눠서 할 거예요. 여러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제가 이제 서론 부분에서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제가 자막으로 그 부분을 캡처한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멋지게 자막을 쫙 올려야 되는데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미미해서 죄송합니다. 자, 서론 부분에 인간의 운명은 그의 마음속에 있다. 헤로도토스라는 고대 역사가가 한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얘기한 그 마음이라는 거, 이게 해석을 한번 했고, 그 사람이 쓴 어떤 그 원문에서의 그 마음의 의미와 또 해석해서의 마음의 의미와 또 문화권이 다르고, 이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가 저 퀘스천 마크를 했는데, 이거를 아마 저도 이 아들러를 하면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서론 부분에 남긴 어떤 이 글이 되게 의미가 있어서, 자, 인간 이해의 근본은 지나친 교만과 자만을 버리는 것이다. 사실 제가 명리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진정한 인간 이해는 교만이나 자만이 아닌 자기 겸손을 전제로 한다. 인간 이해는 문화가 태동한 이래 인류가 해결하고자 했던 가장 큰 과제이다. 그러나 인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현자가 역사적으로 몇 명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우리 문화의 어두운 부분이다. 선입견 없이 인간 이해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하다. 우리 모두는 인간 이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소외된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날만큼 인간이 소외된 삶을 산 적은 없었다. 제가 이 부분에 딱 끄는 이유는, 이제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인간이해는 자기 겸손을 전제로 한다라는 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그거 할수록 계속 낮아지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허물을 보고, 아, 나도 이러니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고만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가 없고요. 사주 명리에서도 그래서 본인의 기운이 너무 강한 사람들의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이유도, 네, 독선적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이유가, 자기 이 겸손이 안 돼 있기 때문인데, 저는 그 밑에 소외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무지하다는 것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이 무지하다라는 것만 알아도 그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결국 네가 얼마나 무지한지 알아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날만큼 인간이 소외된 삶을 산 적이 없었다. 이때가 지금 이제 아들러가 1800년도에 태어났는데 지금 2000년대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사실은 인간에 대한 이해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수많은 뭐 철학 심리학에 나와도 인간에 의한 이해는 제가 봤을 때는 이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학문을 뭐 서양 학문은 이렇고 동양 학문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연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인간 군상이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밖에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 구조예요. 그 한두 명이 철학을 하든 인문학을 하든 저처럼 명리학을 하든 인간의, 나머지 사람들은요, 자, 10명 중에 네, 한두 명 정도는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어떤 철학자나 인문학자가 되고, 나머지 이 중에 8명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중. 네, 근데 요즘은 많이 대중들도 어떤 이런 정보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옛날보다는 의식 있는 대중들이 많이 깨어있는, 네, 시대예요. 하지만, 자, 옛날에 한두 명이라고 치면 또 여기 8명 중에서 한두 명이 이쪽으로 편승된다고 해도 나머지 5, 6명의 대부분의 군중들은 본인들의 욕망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 네, 타인의 욕망에 따라 이끌려 가게 되면서, 자기 자신, 솔직히 인간에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타인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인간 소외가 어느 때보다 이런 적이 없었다? 아니요. 더 심해지면 심해지죠. 그리고 물질망론주의, 자본주의가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의 어떤 있고 없고 유무로 어떤 삶의 가치를 결정짓기 때문에 인간 소외는 제가 봤을 때 이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심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서문을 제가 한 이유가, 어차피 인간이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서양 철학만으로 인간을 이해한다? 아니요. 그래서 제가 명리학을 더 매력적으로 느낀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들 때 철학을 파고 심리학을 팠어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여기 하트, 마음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없었어요. 알겠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이해는 되는데, 서양 철학과 심리학이 저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때 접한 게 명리였는데, 명리를 접하고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제가 저희 아이를 이해하고 저희 신랑을 이해하고 저희 엄마를 이해하고,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에 저를 가장 많이 이해했어요. 아, 내가 이래서 이때 내가 다른 사람 트러블이 있었던 거는 나의 문제였구나. 내가 이렇게 이상했구나. 물론 그게 전적으로 내 잘못은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타인에 대한 이해로 뻗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리학을 자신 있게 본인을 알 수 있는, 그리고 타인을 알 수 있는 가장 제가 아는 학문 중에 최고는 명리학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1챕터에서 아들러는 이제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인간의 정신이 이런 거다라는 것만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면 오늘의 그거는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신의 발달은 활동성의 문제이다. 모든 정신 현상의 변화와 발전은 유기체의 자유로운 활동성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활동성이 자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정신활동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보자. 그의 정신생활은 아마도 마비 상태에 있을 것이다. 오직 자유만이 위대한 사람을 낳을 수 있다. 이와 달리 강요는 죽음과 패배를 낳는다. 네, 이 철학책이나 서양문을 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맥락이 가끔가다 저는 좀 매끄럽지 않은 걸 많이 느끼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정신은 활동성의 문제인데, 이 활동성을 우리 흔히들 몸이 움직이는 활동성과 연관을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맞아요. 여기서 아까 마비 상태에 있는 걸 얘기했잖아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정신을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 그렇다고 막 몸을 막 너무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정신 잘 쓰냐? 그것도 아니겠죠. 적절한 어떤, 그래서 뭐든지 적절성이 중요하고, 오행에서도 오행의 적절한 생각 재화를 제가 늘 말씀드려요. 자평명리는 균형이라고. 근데 원래 사람의 몸은 음이고요. 이런 실질적인 물질적인 거는 음이고요. 정신은 양으로 봐요. 그러니 음과 양이 통해서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있는데 정신이 빠져있는 사람은 온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몸은 없는데 영혼만 떠도는 귀신을 우리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몸이 있고 그 몸에 맞는 적절한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정신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그게 과연 정신의 다인가? 라는 데는 조금 그게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활동성의 문제를요, 처음에는 그래. 그러니까,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요, 움직임이 없는 생명체, 그러니까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없다. 이렇게 해요. 물론 이제 생각이나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은 정신이 있나? 걔네도 움직임은 있지만, 어떤 논리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못 해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가요? 왜 우리 개만도 못한 인간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정신이라고 그러면 생각, 사상, 어떤 합리성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유로운 활동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단순한 몸의 움직임이 아닌 제가 얘기하는 목화토금수 이 오행의 생각 재화예요. 움직임. 어쩔 때는 목에 생각을 하고, 어쩔 때는 금 같은 생각을 하고, 어쩔 때는 수. 이래서 오행이 골고루 돌면서 골고루 된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금의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어떤 사람은 토처럼 움직임이 없고, 어떤 사람은 수처럼 물에 차가운 어떤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불처럼 계속 타오르는 어떤 그런 기운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어떤 복합적인 정신 세계의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뒷받침하는 글이 있습니다. 아들러가 어떤 식의 얘기를 했냐면요. 인간의 정신 생활이 낮과 밤의 교차, 태양의 영향, 그리고 원자들의 움직임과 같은 무한한 자연 현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연구 대상이 얼마나 광대한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우주의 영향력까지도 우리의 정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뭐죠? 밤과 낮, 태양의 영향, 그리고 원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요, 우주하고 관련 지어서 이 운기의 영향, 기운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바뀌고, 온도가 바뀌고, 이 모든 거에 영향을 받는 음양 오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 지금의 나의 생각과 내일의 내 생각은 살짝 달라집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내가 처한 환경과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책임감과 목적의식은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뭐 하나를 접했을 때, 내 생각이 틀렸구나. 또 어쩔 때는 이 생각, 과연 그게 맞나. 순간순간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이 아들러도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정신을 딱 그냥 너의 사고, 정신세계, 이거를 정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 이퀄 정신이라고 말하기에는 인간의 정신이란 너무 복잡한 형태를 띈다. 라고 아들러도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놀랐어요. 명리랑 너무 비슷해서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아들러가 얘기한 게 이 정신이라는 게 어떤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고, 인간의 정신 생활은 목표에 의해 규정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가변적이라고 해요. 자, 인간의, 잠깐만요. 안 보시겠다. 제가 아주 뭐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것처럼 이걸 정확하게 어떤 딱 이렇게 정리시키지는 못해드리는 점은 재미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은 네, 목표라는 게 생겼을 때 목표를 향해 이제 이동성, 움직인다고 했어요. 움직인다. 고정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정신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거는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정신의 활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움직인다고요. 근데 정신이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은요. 목표. 예. 근데 이 목표라는 게 가변적이래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오늘은 좀 짧게 끝낼게요. 네,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제가 해석한 이거를 읽었을 때 제 나름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사주를 보면요. 그리고 이게 사주 원국이고요. 이게 이제 흐르는 대운이에요. 대운. 대운이 환경이죠. 여기서도 아들러는 또 어릴 때 본인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 성격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게 있다라는 부분도 나와요. 근데 이제 사주 8글자 중에 여기 천간이 있죠. 천간이 뭐 간목이냐, 경금이냐, 뭐 을목이냐, 개수냐 이렇게 천간이. 저는 이 하늘에 뜬 이 오행에 이 사람의 정신의 그 주를 이루고 있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간이 보통 명리에서도 이거는 기 그리고 정신을 관장하고 이 지지에 있는 거는 현실 상황에서의 나의 어떤 변화할 수 있는 현실 상황에 내가 대처하면서 나온 나의 행동력. 근데 이제 대운이라는 거는 10년마다 변하는 이 사람의 어떤 흐름이에요. 봄 쪽으로 갈 거냐, 여름으로 갈 거냐, 겨울로 갈 거냐는 사람마다 다른데 이 사람이 이러한 정신을 갖고 여기에서 계속 뭐 병화가 올 수 있고요. 병정, 무, 기 이게 와요. 이 사람의 이거는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어린 시절의 이 사람과 지금의 이 사람이 어른이 되고 교육을 받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건 있지만 이 사람의 원래 이 사람이 순수한 사람인데 갑자기 탁해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원래 계산적인 사람이 갑자기 순수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여기에 오는 이런 기운들의 영향을 받아서 변해요.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게 목표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흔히 제가 오행요표에서 이 재성이라는 거, 이게 이제 본인의 목표거든요. 근데 이 재성만으로 이 목표를 하는 거는 단편적이에요. 아까 그래서 우주의 어떤 섭리, 낮과 밤의 이거에 따라서 정신을 그거 할 때 되게 복잡하다라고 했는데 이 재성만으로 보는 목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어린 시절의 목표는 나는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는 거였어. 근데 중간쯤 살다가 나는 다른 걸 해보고 싶어. 여행을 해보고 싶어. 근데 또 노년에는 내가 책을 쓰고 싶어라는 목표가 계속 변하잖아요. 이 시기마다 이 사람들의 이 들어오는 천간의 이게요. 달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식신이 들어왔다. 그럼 이 사람은 놀고 미술 쪽, 재능 쪽, 뭔가 연예인, 뭐 상관 들어오면은 뭐 끼발산하는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발휘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런 시절에 공부해라가 안 되죠. 식신상관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 공부한다. 공부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기에 인성이 들어와요. 갑자기 30대에. 이 사람은 갑자기 공부가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의 목표는 공부예요. 공부해서 내가 성공해서 뭐 대단한 어떤 학자가 된다. 라는 것까지가 되는 건 이 사람이 이 인성이 본인의 사주에서 용의신이고 그쪽으로 길이 쭉 뚫리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의 목표는 공부예요. 그러다가 이제 50대 들어와서 이 사람이 갑자기 관성이 들어와요. 사회적인 어떤 명예욕, 출세욕 이게 생기는 거예요. 중간에 뭐 이게 재성이 들어오면은 어린 시절에 재성 들어오면 남자한테는 여자고 이때는 뭐 그거지만
이렇게 변화되는 오행이 본인의 사주에서 십성으로 뭐 식신이냐 상관이냐 인성이냐 비견이냐에 따라서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설명해도 아들러의 정신에 대한 그 정의와 명리에서 얘기하는 오행의 변화에서 그 사람이 그 운대에서 취하는 원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60까지 난 평생 돈이 나의 인생의 목표야. 있겠죠. 있겠죠. 좀 불행하네요. 평생의 목표가 돈이라는 게. 사업가들도 돈을 벌어서 그 사업을 뭔가 확장하고 어디에 쓰는 것까지 생각, 평생? 아니, 그런 사람 저는 정신병자 같아요. 어떻게 60년간의 인생의 목표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활동성과 움직임과 정신은 목표를 통해서 가변적인데 이거를 저는 천간의 정신의 움직임과 이 활동성에서 오행이 계속 변화하면서 그 변화되는 게 본인의 십성으로 왔을 때에 뭘 원하는지, 뭘 목표하는지 저만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건가요? 전 너무 비슷하거든요. 명리의 어떤 이 기의 흐름과 순환과 그래서 저는 정신이 우리 보통 막 정신줄을 놓지 마라 그랬을 때는 정신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사고의 정신인 것 같은데 그게 없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때의 정신과 이 아들러가 얘기하는 정신은 조금은 다른 측면 같고 우리가 흔히 야 정신 차려는 이성 쪽인데 아들러가 얘기하는 정신은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의 정신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연구하는 게 학문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정신을 이성으로만 설명을 뭐 사주에서 인성으로만 정신을 얘기하는 걸로는요, 인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미친 정신도 정신이고요, 온전한 정신도 온전한 정신이고요, 애기 같은 정신도 정신이고, 노인네 같은 정신도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네 조금씩 첫 시간이었는데 제가 너무 정신없이 한 것 같아서 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네. 저도 막상 하려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이거를 푼다는 게 조금 부담이 조금 되더라고요. 어쨌든 첫 번째 첫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